곧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르바란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 기간 동안 자카르타 시내는 원래 도로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 가까워 오면서 다시 오토바이 행렬들이 길어지고 차량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보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쉬운 연휴를 뒤로하고 올해 하반기를 달리기 위해 구두끈을 다시 묶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 스팟 시간입니다. 최근 경랑 속에서 빠져들어가던 그리스 사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를 등에 업고 그렉시스 가능성이 고조되긴 했었지만 결국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6월 말 현재 실업률이 5.3%를 보이며 2009년의 10%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소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소비 또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의 물가 상승률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즉 올해 중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 사정도 우려를 떨쳐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2분기 7%대의 경제성장률 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착륙 우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코노스팟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7월 23일 미달러당 13,420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서 루피아화 환율은 13,400대로 넘어선 모습입니다. 원화는 루피아화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3일 미달러당 1,161원으로 2주 전인 7월 9일 대비 무려 27.8원 상승, 즉 2.4%의 평가 절하를 보였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다 보니 이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입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7월 23일 8.72원으로 지난 7월 9일 대비 0.15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 달러화 움직임에 양국 통화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7월 23일 8.30%로 마감하며 7월 9일 대비 0.0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7월 23일 4,9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거래량은 하루 3조 2천억 루피아에서 5조 7천억 루피아까지 등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다소 상승 추세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국에는 대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활발해지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인도네시아에도 한 달 동안의 라마단과 이후의 르바란, 그리고 이둘 피트리라는 가장 긴 기간의 휴무가 주어지는 최대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되면 상거래는 활발해지고 물가는 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아직 확정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아구스 마르토 와르조요 BI 총재에 따르면 7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4에서 0.6%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둘 피트리가 속한 달의 경우 전월 대비 0.93%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최우선 정책 과제인 중앙은행 총재가 예년에 비해 낮은 물가 상승률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물가가 소비자 구매력이 약해졌다는 것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방 부르조네고로 재무부 장관은 라마단 물가 상승률로서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구매력 위축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르바란 기간 중 고향을 찾는 귀성객 수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휴 기간 중 고향을 찾는 이들은 570만 명 수준으로 이는 전년에 600만 명 대비 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연휴를 대비해 시중에 풀려나간 현금 공급량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85조 6천억 루피아, 2013년 103조 2천억 루피아, 2014년의 124조 8천억 루피아 등 매년 20조 루피아 규모의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올해는 125조 2천억 루피아로 전년 대비 4천억 루피아 증가에 그쳤습니다. 해외 여행자 수를 보면 2013년에 554만 명, 2014년 523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492만 명으로 6%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르바란 연휴가 끝난 후인 하반기에도 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OCBC 은행의 윌리언 위란토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상황이 단지 글로벌 경제 사정 때문만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소비 부문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감소와 소비자 체감 지수 등에서 동일한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휴 동안 자카르타 시내에서 시원스레 차를 달리며 그동안 체증으로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기마저 이렇게 휑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불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휘몰아치던 것 같았던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하반기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동차, 광업, 소비재 산업이 주도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건설 및 인프라 개발 관련주들이 앞장을 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증가하고 6월 들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천선마저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르바란 특수를 전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발브리 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안드레아스 야사카시 투자 담당 이사는 하반기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주요 변수로는 글로벌 경제 여건과 정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이행 여부를 꼽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했던 사업 모두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기가 다가오면 공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70% 정도만 진도를 나가도 성공적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휴 이후 개장된 지난 수요일 종합주가지수는 4,90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의구심을 떨쳐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반등할까? 5,000포인트 회복이 가능할까? 등의 의문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 하반기 8월에 착공되더라도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 당초 계획의 70% 정도라도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담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세율 인상을 통한 담배 소비 축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담배세와 관련한 논쟁이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부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담배가 건강에 해악을 미치는 만큼 관련 세수는 보건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흡연율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6,200만 명이 흡연 인구로 인도네시아인 4명 중 1명꼴입니다. 전체 인구가 1인당 하루 10개 피를 소비하는 양입니다. 물론 정부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게는 흡연에 따른 피해를 담은 자극적인 그림이 의무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쌀 다음으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9%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3년에는 세계 4위의 담배 소비국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흡연으로 인한 보건 관련 피해를 감안하여 관련 세수를 보건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 상태입니다. 보건부의 운뚱 수세노 수따로조 사무총장은 현재의 예산 시스템으로는 품목별 징세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 관련 세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 재정정책청의 수아하실 나자라 청장 직무대행은 담배세를 굳이 따로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안 대비 5%가 보건 관련 사업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요청 사업에 부족함이 없이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스템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도 재무부도 나름대로 창과 방패의 논리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국민들에겐 피로감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교통정리하는 목 역시 결국은 정치 지도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르바란 연휴가 끝나면 수도 자카르타의 인구는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5만 명 전후를 보였었고 지난해에는 6만 8,500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가 더 늘어난 7만 600여 명이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시안투리 자카르타 주민청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카르탄 드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 없이 무작정 상경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이들이야 당연히 환영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거처를 미리 준비한 이들에게 주민증 발급은 언제든 신속히 처리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상경해서는 강둑이나 기찻길가에 무허가 주택을 지어버리는 건 혼란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자카르타 주정부는 찔리웅강 주변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 114채를 비롯해 무허가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서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바스키 주지사와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을 두고 빈자의 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에디슨 주민청장은 르바란 이후 14일, 즉 2주째가 되는 날 각 동을 다니며 전입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기 위해 이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향 산천을 뒤로 하고 부양 가족과 생계 해결을 위해서 상경하는 사람들,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수도 자카르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국에는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끝모를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우울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주부들이 겪는 신체적 병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주부들이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식당과 상점들이 문을 닫는 동안 장만해야 할 음식은 많아집니다. 설거지거리도 함께 늘어납니다. 게다가 평상시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었던 가사 도우미는 명절이라고 고향으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인도네시아에서의 명절 증후군 가능성은 한국보다도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있었음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종교적인 영향이 있어서인지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온 가족이 즐겁게 가사와 육아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K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do